항문으로 숨쉬는 동물도 알아보고 뱀이 진짜로 불을 뿜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그리고 캥거루가 새끼를 희생하는 충격적인 방법까지. 오늘은 점점 더 황당해지는 정신 나갈 정도로 신기한 동물 행동 25가지를 파헤쳐 볼 거예요. 거북이, 엉덩이 호흡이에요. 만약 제가 어떤 동물이 엉덩이로 산소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하면 여러분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건 진짜 사실이에요. 겨울이 정말 혹독해지면 많은 거북이 종들이 브루메이션이라는 일시적인 느린 상태로 들어가요. 이 기간 동안 거북이들은 오랫동안 두 가지 특이한 방법으로 쉬는데요. 진흙 깊숙이 파묻히거나 물속에서 계속 잠을 자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면 산소 부족으로 절대 살아남지 못하겠죠? 하지만 거북이들은 엉덩이 쪽에 숨겨진 엄청난 비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엉덩이를 물 위로 내밀고 스노클처럼 쓰는 게 아니에요. 거북이들은 배설도 하고 번식도 하고 심지어 알도 낳는 그 한 구멍을 총배설강, 클로아카이라고 불러요. 어떤 사람들은 농담으로 모든 걸 다 하는 만능 구멍이라고 하죠. 특히 물에 사는 거북이들 중 일부는 총배설강 안에 총배설강 주머니, 클로아칼벗이 라는 특별한 주머니가 있어서 그 안에 혈관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물에 녹아있는 산소를 피부로 바로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물이 총배설강으로 들어가서 주머니로 가고 거기서 산소가 몸속으로 쏙 들어가는 원리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물속에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건 폐로 숨쉬는 진짜 호흡은 아니에요. 폐는 기도랑 입, 코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래도 이건 완전 유용한 백업 시스템 같은 거랍니다. 대부분의 거북이들은 이 방법으로 평소 폐 호흡의 약 20% 정도만 산소를 얻어요. 그래서 가끔은 물 위로 올라와서 크게 숨을 쉬어야 해요. 그런데 호주에 사는 흰목 무는 거북, 와이스로티드 스내핑 터틀은 사람들이 진짜로 엉덩이 호흡 거북이라고 부를 정도로 대단해요. 이 녀석은 이 방법으로 필요한 산소의 약 70%까지 충당할 수 있거든요. 까마귀들, 개미 목욕과 장례식, 동물들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감정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까마귀나 큰 까마귀들은 죽은 동료를 위해 모임을 연답니다. 화려한 관이나 긴 행렬은 없지만 이미 온몸이 새까맣게 입고 태어났으니 거의 딱 맞는 상복이죠. 이 새들은 정말 엄청나게 똑똑하기로 유명해요. 연구에 따르면 문제 해결 능력이 7살 정도 된 아이 수준에 가까울 정도라고 하니까요. 예를 들어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도로 위에 견과류를 일부러 떨어뜨려 놓고 차가 지나가면서 껍질을 깨주길 기다리는 모습도 관찰됐어요. 이렇게 똑똑한 새들이니까 세상에서 극소수만이 하는 죽은 동료를 위한 의식을 치르는 종 중 하나라는 것도 납득이 가죠. 까마귀나 큰 까마귀 무리 중 하나가 죽은 동료를 발견하면 바로 큰 소리로 다른 친구들을 부르기 시작해요. 충분히 많은 새들이 모이면 그렇게 함께 모여서 때로는 며칠씩이나 머물면서 크고 섬뜩한 울음소리를 계속 내립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씩 조용히 떠나고 마지막까지 남은 몇 마리가 죽은 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듯 잠시 더 머물다가 그들도 조용히 자리를 뜬다고 해요.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나무늘보 방귀 숨결이에요. 거의 모든 포유류가 방귀를 뀌는 건 예로부터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나무늘보는 이 불쾌한 메탄가스를 정말 특이한 방식으로 처리한대요. 과학자들은 나무늘보가 과연 방귀를 뀌는지도 어떻게 끼는지도 오랫동안 몰랐어요. 그러다 드디어 2018년에 나온 책 더즈 이트 파워트 동물 방귀 완전 정복 필드 가이드에서 답을 찾았답니다. 이 책의 공동 저자인 동물학 박사과정 학생되니 라비오티 씨가 설명해주길 나무늘보는 분명 식물만 잔뜩 먹는데도 보통 동물들처럼 방귀를 거의 안 뀌어요. 왜냐하면 소화가 엄청나게 느리기 때문이래요. 원래부터 움직임이 굼뜬 동물이라 나무늘보는 대략 3주에 한 번 정도만 똥을 싼다고 해요. 문제는 그 긴 시간 동안 가스가 장 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병에 걸리거나 최악의 경우 배가 터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 안 해도 돼요.
메탄가스는 장을 통해 다시 혈액으로 흡수된 다음 피를 타고 폐까지 가서 숨을 내쉴 때 함께 배출된대요. 그러니까 진짜로 방귀 냄새 나는 숨결이 되는 거죠. 스컹크, 강력한 엉덩이 스프레이 방어. 스컹크는 밤에 활동하는 동물인데요. 정말 무시무시한 방어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엉덩이 쪽에 있는 샘에서 나오는 노란색이고 엄청 고약한 냄새가 나는 스프레이예요. 이 스프레이는 멀리 3m까지 뿜어질 수 있고 냄새의 주범은 황성분이 들어간 화학 물질들이에요.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개 같은 동물들은 기절하거나 다칠 정도고 사람한테도 맞으면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고 숨쉬기 힘들어져요. 스컹크는 먼저 공격하지 않아요. 검은색과 흰색 무늬로 나 스컹크야 하고 경고하고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앞발로 땅을 쾅쾅 구르기도 해요. 그래도 상대가 계속 다가오면 그때서야 어쩔 수 없이 스프레이를 쏩니다. 이 무서운 냄새 방어 덕분에 대부분의 포식자들은 저건 건드리면 큰일 나 하면서 스컹크를 피한대요. 그래서 스컹크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거죠. 풀마 새끼들, 토악질 방어 작전. 풀마 새끼들은 정말 특별한 방어법을 가지고 있어요. 끈적끈적하고 엄청 강한 냄새가 나는 주황색 기름을 최대 7m쯤 되는 거리까지 뿜어낼 수 있거든요. 이 기름이 포식자의 깃털에 달라붙으면 날개가 제대로 펴지지 않아서 하늘을 날 수 없게 돼요. 포식자가 물에 들어가서 씻으려고 해도 오히려 깃털 구조랑 보온 기능이 망가져서 물에 뜨지 못하고 생존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게다가 그 매운 냄새는 멀리 있는 엄마 아빠 풀마에게 위험해요. 라고 알려주는 신호가 되기도 해요. 심지어 아직 알 속에 있는 새끼들도 껍데기에 난 아주 작은 구멍으로 이 기름을 쏠 수 있답니다. 개구리, 이를 통째로 꺼내버리기. 오래된 라자냐 먹고 속이 메스껍다면 그냥 토해버리면 나쁜 세균을 없앨 수 있잖아요. 근데 개구리는 토할 수가 없어요. 대신 아예 위를 통째로 밖으로 꺼내버린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완전 위 배출이라고 불러요. 개구리는 위를 쭉 뱉어서 꺼낸 다음 앞발로 싹싹 닦아 깨끗이 청소하고 다시 꿀꺽 삼켜요. 말, 토끼, 쥐 같은 동물들도 토하지 못하긴 마찬가지인데 이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건 개구리나 상어 같은 몇몇 동물뿐이에요. 상어는 독이나 천적을 피하려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개구리가 이걸 할 때 정확히 어떤 기분일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얼굴이 좀 파랗게 질릴 것 같지 않나요? 캥거루, 뒤로 가지 않아요. 캥거루는 긴 발, 이상하게 생긴 뒷다리, 그리고 무거운 꼬리 때문에 절대 뒤로 걷거나 뛸 수 없어요. 이 녀석들은 두 발을 동시에 쭉 뻗어서 앞으로 튀는 방식으로 움직이는데 이걸 전문 용어로 도약 운동, 솔테이션이라고 불러요. 근육질 꼬리는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뒤로 가는 걸 막아주는 장치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호주 국장에 캥거루와 에뮤가 들어간 이유가 둘 다 뒤로 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는 언제나 앞으로만 간다는 상징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캥거루에는 정말 놀라운 방어 본능이 있어요. 딩고 같은 포식자에게 위협을 느끼면 어미 캥거루가 가끔 자기 새끼, 조이를 포식자 쪽으로 던져서 관심을 돌리는 거예요. 이거 듣다 보면 진짜 잔인해 보이죠? 하지만 어미 입장에서는 한 마리를 희생해서 자기 목숨과 앞으로 낳을 다른 새끼들을 지키는 거예요. 만약 어미가 죽으면 더 이상 새끼를 낳을 수 없으니까요. 결국 이 잔인해 보이는 행동이 생존과 유전자 보존에 도움이 되는 거죠. 또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 단계가 다른 새끼들을 여러 마리 데리고 있을 때도 어미가 한 마리를 포기하고 나머지를 살리는 선택을 하기도 해요. 자연에서는 이런 힘들고 현실적인 결정이 생존의 핵심이니까요. 박쥐, 거꾸로 자는 동물. 박쥐는 거꾸로 매달려 자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습관이 아니라 정말 똑똑한 이유가 있어요. 새들과는 달리 대부분의 박쥐는 땅에서 바로 날아오를 수가 없거든요. 날개가 충분한 양력을 만들지 못하고 뒷다리도 너무 작고 힘이 약해서 속도를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거꾸로 매달린 다음 그냥 떨어지면서 날아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위험할 때도 순식간에 빠르게 이륙할 수 있답니다. 사람이 오래 거꾸로 매달리면 머리에 피가 몰려서 기절할 텐데 박쥐는 그걸 어떻게 피할까요? 동맥에 일방통행 밸브가 있어서 머리로 피가 몰리는 걸 막아줘요. 이 밸브가 마치 몸에 내장된 안티 중력 시스템처럼 작동해서 혈액순환이 정상적으로 유지된대요. 거꾸로 매달리는 건 또 천적들로부터 숨는데도 최고예요. 거의 아무 동물도 올라오지 못하는 높은 곳에 숨어 있고 맹금류 같은 포식자들은 보통 아래를 보지 않거든요. 다른 날아다니는 동물들은 이렇게 거꾸로 매달릴 수 없으니까 안전한 휴식 장소 경쟁도 거의 없어서 박쥐만의 특별한 생존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거죠. 바닷가재, 얼굴로 오줌 싸며 소통하는 녀석들. 바닷가재는 진짜 엄청 신기한 동물들이야. 얘네는 얼굴로 오줌을 싼다고. 방광이 뇌 바로 밑에 있어서 커다란 더듬이 밑동에 오줌 분출구가 2개 달려있거든. 오줌을 싸면 생물학적 물총처럼 쫙 나가. 이 오줌에는 페로몬이 잔뜩 들어있어서 복잡한 메시지를 전달해줘. 수영하면서 만드는 물살 속으로 오줌을 뿌리니까 최대 자기 몸 길이의 7배나 앞까지 날아간대. 사람으로 치면 거의 13m 앞까지 오줌이 간다는 거야. 진짜 사회생활이 완전 달라질걸? 바닷가재들은 원래 서로 잘 안 친해. 특히 수컷 둘이 만나면 거의 100% 싸움으로 가거든. 근데 여기서 얼굴 오줌이 대활약을 해. 이긴 수컷이 암컷한테 낫장새 하면서 오줌을 쫙 뿌려주는 거야. 승리했기 때문에 오줌 속에 세로토닌이 많아서 냄새가 더 좋고 매력적으로 변한대. 진짜 사랑 편지인데 오줌으로 쓰고 얼굴로 쏘는 사랑 편지라니. 바닷가재 로맨스는 정말 세상에 하나뿐인 로맨스야. 개구리, 눈으로 먹는다. 사람들이 눈으로 먹는다고 하면 보통 음식을 예쁘게 보는 걸 뜻하잖아요. 근데 개구리는 진짜로 눈으로 먹어요. 개구리들은 밥을 먹을 때 눈을 꼭 감는데 그냥 맛있어서가 아니라 삼키는 걸 돕기 위해서예요. 어떤 개구리나 두꺼비들은 아예 눈알을 입안으로 쑥 넣어서 음식을 꿀꺽 넘긴다고 해요. 진짜 생물학적 쓰레기 압축기 같은 느낌이죠. 2004년에 북부 표범 개구리를 연구하던 생물학자들이 엑스레이로 촬영해봤는데 역시나 눈알이 입 안쪽으로 쏙 들어가면서 삼키는 걸 도와주는 게 확인됐어요. 연구자들이 그 눈 움직임을 담당하는 신경을 잘라버렸더니 개구리들이 여전히 먹기는 했지만 2배는 더 힘들고 여러 번 꿀꺽꿀꺽 해야 했대요. 결론은 개구리들은 눈알을 천연 푸드 프로세서처럼 쓰는 거예요. 진화란 게 참 신기하죠? 일상적인 문제를 이렇게 창의적으로 해결하다니. 개구리는 하필 눈알로 그걸 해냈네요. 꼬리칠의 도마뱀, 눈에서 피 뿌리기 방어. 꼬리칠의 도마뱀은 자연계에서 제일 독특하고 신기한 방어 비기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눈에서 붉은 액체를 쪽 뿌려서 포식자를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어떤 종은 이 액체를 무려 1m 50 정도까지 정확하게 쏠 수 있어서 덤비려던 공격이 순식간에 깜짝쇼로 변신한답니다. 이협을 느끼면 도마뱀은 머리 쪽 혈관을 일부러 조여서 압력을 확 올려요. 그러다 눈꺼풀 주변에 있는 아주 작은 혈관들이 터지면서 그 무시무시한 스프레이가 적에게 딱 맞춰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 액체에는 개나 고양이 같은 포식자들이 정말 싫어하는 맛이 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한번 맛보면 으악 절대 안 먹어 하면서 도망간대요. 효과도 확실하고 아주 찝찝한 방어죠. 조금 징그럽고 섬뜩하기는 하지만 이 방법은 진짜 잘 먹혀요. 특히 호기심 많은 사람들한테도 효과 만점. 도마뱀은 스프레이 방향이랑 세기까지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거든요. 마치 세계에서 제일 맛없는 물총을 가진 천연 워터건 같아요. 진화가 이 작은 파충류에게 완전 로큰 놀급 방어력을 선물해준 거 있죠. 진짜 대박이에요. 아라비아 낙타, 입천장 풍선과 오줌 스프레이 작전. 짝짓기 시즌이 되면 수컷 아라비아 낙타는 암컷을 유혹하는 정말 독특한 방법을 써요. 멋진 옷이나 향수를 뿌리는 대신 입 옆구리로 핑크빛 입천장을 풍선처럼 부풀려서 내밀거든요.
그 위에는 끈적끈적한 침이 잔뜩 묻어서 낙타가 꿀꿀거리는 소리를 낼 때마다 침이 뚝뚝 떨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수컷은 마지막으로 꼬리 쪽에 있는 특별한 냄새샘에서 나온 향을 온몸에 뿌려요. 이 냄새에는 암컷을 끌어당기는 호르몬이 잔뜩 들어있어서 보기엔 좀 이상해도 효과는 확실하답니다. 사막에 사는 암컷 낙타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핑크색 풍선 같은 게 입에서 툭 튀어나오고 이상한 꿀꿀 소리가 들리고 온몸에 특유의 냄새를 뿌린 수컷이 다가오는데 그래도 이 조합이 거부할 수 없이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옷은 헝클어지고 소리도 어색한 채로 데이트에 나타난 격인데 낙타 세상에서는 이게 대박 인기 만점이에요. 진화는 정말 로맨스에 있어서 엉뚱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네요. 기린, 짝짓기를 위한 소변 맛보기. 수컷 기린은 인간 데이트 전문가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독특한 관심 표현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수컷이 암컷의 엉덩이 쪽을 부드럽게 비비다가 암컷이 소변을 조금 흘리면 그걸 은근슬쩍 떠서 맛을 본답니다. 마치 와인 전문가가 고급 포도주를 음미하듯이요. 이렇게 하면 호르몬 신호를 감지해서 암컷이 지금 발정 상태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신호가 좋으면 계속 구애를 하고 아니라면 바로 다음 암컷을 찾아가서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요. 우리 인간 눈에는 엄청 이상하지만 기린들에게는 이게 정말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암컷 기린들도 이걸 짝짓기에 당연한 절차로 받아들인답니다. 이렇게 수컷 기린은 화학적 감각을 로맨스의 중요한 부분으로 발전시켰어요. 좀 특이하긴 해도 꽤 멋지죠? 종마다 사랑을 찾는 방식이 다 다르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는 대목이에요. 맹꽁이과 다리가 없는 양서류예요. 이 생물은 얼핏 보면 지렁이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맹꽁이과 시시련라는 양서류예요. 개구리나 도롱뇽과 친척인데 대부분의 맹꽁이과는 다리가 없답니다. 이 친구들은 땅속에서 살면서 단단한 머리를 마치 살아있는 드릴처럼 쑤셔 넣어서 터널을 파고 다녀요. 가장 신기한 건 외모가 아니라 육아 방식이에요. 어떤 어미 맹꽁이과는 새끼들이 먹을 수 있도록 영양이 듬뿍 담긴 특별한 피부층을 추가로 키운답니다. 새끼들은 날카로운 이빨로 엄마 피부를 긁어서 먹어요. 이렇게 엄마 피부를 먹으면서 스스로 사냥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몇 주 동안 계속 먹고 자라요. 엄마 피부는 사흘에 한 번꼴로 새로 재생돼서 계속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어준대요. 아기 맹꽁이과들은 엄마 피부를 긁어먹기 위한 전용 이빨을 가지고 태어났다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지면 그 이빨이 빠져버려요. 이런 행동을 피부 섭식 혹은 피부 영양, 더머턴나피이라고 하는데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자연에서는 생각보다 흔한 일이에요. 진화는 인간이 보기엔 이상하거나 섬뜩해 보여도 생존에 도움이 되면 전혀 개의치 않거든요. 암살자벌레, 시체 위장술이에요. 암살자벌레는 자연계에서 정말 독특한 패션 감각을 가진 녀석이에요. 바로 먹잇감의 빈 껍데기를 망토처럼 걸치고 다니는 거예요. 긴 턱으로 특별한 액체를 뿌려서 먹잇감을 속부터 부드럽게 녹인 다음 연해진 살 부분은 쏙 빼먹고 빈 껍데기만 남겨요. 그런데 이 껍데기를 버리지 않아요. 조심조심 등에 붙여서 점점 쌓아 올리면서 섬뜩하면서도 멋진 층층 망토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자연 위장 덕분에 다른 버려진 껍데기들 사이에 섞여 있다 보면 천적들 눈에 전혀 띄지 않는답니다. 게다가 이 망토에는 먹잇감 냄새가 배어 있어서 벌레는 그 냄새를 믿고 둥지나 군집 안으로 슥슥 몰래 들어갈 수 있어요. 안에 들어가면 또 조용히 새 먹잇감을 사냥하고 그 껍데기를 또 자신의 망토에 추가하면서 계속 새롭게 리프레시 되는 위장복이 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고 영리한 생존 비법이죠. 앵무새 물고기, 점액침낭이에요. 앵무새 물고기는 형형색색 예쁜 산호초 주민들인데 부리처럼 생긴 이빨로 산호를 똑똑 깎아 먹어요. 마치 수중 잔디 깎는 기계처럼요. 그런데 이 녀석들의 취침 준비가 정말 독특해요. 잠자기 약 1시간 전에 입에서 끈적끈적한 점액을 뿜어내서 투명한 고치 같은 걸 만들어요.
완전 미끄덩한 침낭이 되는 거예요. 이 점액방울은 냄새를 가려서 포식자들이 못 찾게 해주고 기생충도 쫓아내줘요. 잠잘 때 개인 점액 방패 역할을 톡톡히 하는 거죠. 게다가 항산화 성분까지 있어서 물고기 상처를 낫게 해주고 조기 경보 시스템 역할도 해요. 누가 건드리면 바로 깨어나서 쏜살같이 도망칠 수 있거든요. 매일 밤 이렇게 점액 고치를 만드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기 몸에서 나온 체액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보호소의 스파 치료, 보안 시스템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미끄러운 패키지인 셈이죠. 효과는 확실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사람 따치가 이 점액 침낭을 따라 할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아요. 펭귄, 초고압 동포. 펭귄들은 정말 사랑받는 동물이죠. 그런데 이 녀석들의 화장실 습관을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많은 새들처럼 펭귄도 오줌과 똥이 한 군데로 나오는 맹장, 클로아카이라는 구멍이 하나뿐이에요. 화장실 갈 시간이 되면 배에 힘을 잔뜩 주었다가 마치 자연 대포처럼 엄청난 힘과 속도로 똥을 쏴버린답니다. 연구에 따르면 훔볼트 펭귄은 똥은 시속 거의 8km 정도 되는 속도로 날아가고 정확하게 1m 40cm 넘게까지 튀어요. 덕분에 몸을 움직이지 않고도 둥지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서 에너지를 아낄 수 있죠. 하지만 이 때문에 옆에 있던 펭귄 친구들이 덩달아 얻어걸리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요. 펭귄 마을에서는 이런 일이 워낙 흔해서 이미 몸에 얼룩 좀 있는 펭귄들은 아예 위험 구역을 피하거나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긴답니다. 이 초고압 시스템은 본인한테는 최고지만 옆집 펭귄의 청결에는 좀 미안한 이야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후로는 핑구를 볼 때마다 예전처럼 품위 있게만 보이진 않을 거예요. 해파리 콧물이에요. 수년 동안 플로리다 해안 근처 얕은 바다에서 스노클링하거나 서핑하거나 낚시하던 사람들이 찌르는 듯한 바다물이라는 신기한 현상을 겪었어요. 해파리는 원래도 성가신 존재인데 직접 닿지도 않았는데 쏘인다니 정말 이상했죠. 처음에는 물에 떠다니는 떨어져 나온 촉수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020년 2월 연구자들이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했답니다. 바로 해파리가 내뿜는 점액이 사람을 쏘는 원인이었어요. 거꾸로 누워있는 해파리, 학명은 카시오페아 자마카나인데요. 얕은 열대바다에 사는 이 녀석은 사냥 방식이 좀 특이해요. 등이 바닥에 닿도록 거꾸로 누워서 독이 듬뿍 들어간 점액 덩어리들을 주변 물속으로 툭툭 뿌린대요. 사람이 이 점액을 스치기만 해도 가렵거나 따끔거릴 수 있어요. 다행히 이 점액은 사람 목숨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근처에서 수영하는 우리한테 좀 더 배려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코모도 드래곤이에요. 처녀 탄생은 보통 종교 이야기에서 많이 나오지만 어떤 동물들에게는 한 마리 부모만으로도 새 생명을 만드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대표적으로 코모도 드래곤을 예로 들 수 있죠. 암컷 코모도 드래곤이 가족을 늘리고 싶은데 주변에 마음에 드는 짝이 없을 때 혼자서도 자기 알을 깨울 수 있어요. 이 과정을 단위 생식, 파르테노제네시스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생식세포를 조정해서 엄마 역할과 아빠 역할을 동시에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도 새끼를 낳을 수 있답니다. 재미있는 건 이렇게 단위 생식으로 태어난 새끼들이 자라면 그 엄마와 다시 짝짓기를 해서 혈통을 이어갈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가까운 가족끼리 짝짝을 맺으면 유전자 다양성이 떨어져서 유전병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고 좋은 형질이 새로 나타날 가능성도 줄어들기 때문에 피하려고 해요. 하지만 짝 찾을 곳이 마땅치 않고 어떻게든 혈통을 이어가고 싶은 본능이 강할 때는 코모도 드래곤은 다른 누구의 도움 없이도 자기 혼자 힘으로 해낼 수 있답니다. 정말 대단하죠? 니모, 클라운피쉬요. 클라운피쉬는 겉보기엔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바닷속에서 가장 신기한 행동을 하는 물고기 중 하나예요. 이 녀석들은 작은 무리를 지어 살아요. 무리 안에는 번식 가능한 암컷 한 마리, 번식 수컷 한 마리, 그리고 아직 어린 수컷 몇 마리가 함께 지내죠. 그 중에서 번식 암컷이 마치 바닷속 여왕님처럼 무리를 이끌어요. 만약 이 암컷이 죽으면요?
신기하게도 번식 수컷이 성전환을 해서 새로운 암컷 리더가 돼요. 그러면 어린 수컷 중 한 마리가 자라서 새로운 번식 수컷이 되고요. 사실 클라운피쉬는 태어날 때 모두 수컷으로 태어나요. 그런데 사회적 역할에 따라 몸이 알아서 성을 바꿀 수 있어서 정말 독특한 생물학적 계급 구조를 가지고 있답니다. 무리에서 번식하는 건 오직 맨 위 암컷, 수컷 커플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수컷들은 경쟁할 필요가 전혀 없고 무리가 늘 평화로워요. 일단 수컷이 암컷으로 바뀌면 그 변화는 영원히 되돌릴 수 없어요. 완전히 새로운 역할에 올인하는 거죠. 이런 시스템 덕분에 언제나 번식 가능한 한 쌍이 있어서 무리가 끊기지 않고 계속 번성할 수 있어요. 자연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완벽한 후계자 승계 플랜인 셈이에요. 타조, 사랑스러운 춤으로 구애하기. 전 세계 타조 주인들은 깃털 달린 친구들에게서 꽤 재미있는 행동을 자주 보게 돼요. 타조들이 의외로 엄청 다정하거든요. 수컷 타조들은 보통 같은 종의 짝을 유혹할 때 하는 구애 춤을 가끔 사람한테도 춰요. 이 귀엽고 매력적인 춤은 타조들이 사람의 키나 자세를 자기 동족으로 착각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떤 때는 우리 옷이나 자세가 멋져 보여서 라이벌이라고 생각하고 부드럽게 자기 존재감을 어필하려고 춤을 추기도 해요. 어쨌든 그 화려한 춤 동작은 절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인상적이랍니다. 나방, 동물의 눈물을 마시는 녀석들. 어두운 방에서 팔랑거리는 나방을 보고 소름 끼친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죠? 그런데 어떤 종류의 나방들은 훨씬 더 이상한 행동을 한답니다. 평소에 먹던 소금 공급원이 떨어지면 이 나방들은 잠든 동물들의 눈물을 살짝 마셔요. 주로 사슴 같은 큰 포유류나 가끔 새들을 목표로 삼아서 길고 빨대 같은 입인 부리를 감긴 눈꺼풀 아래로 슬쩍 넣고 짭짤한 눈물을 쪽쪽 빨아먹는 거예요. 이 눈물 마시는 행동은 전혀 아프지 않아서 동물들은 대부분 잠에서 깨지 않는데요. 나방들에게는 눈물 속 소금과 미네랄이 정말 소중하거든요. 꽃꿀만 먹어서는 늘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녀석들은 밤에만 활동하는 작고 귀여운 소금 보물 사냥꾼 같은 존재가 된답니다. 심지어 사람 눈물도 마시는 나방들이 가끔 목격되기도 해요. 다만 우리는 실내에서 자는 경우가 많아서 훨씬 드물게 일어나죠. 얇고 부드러운 그 부리 덕분에 이 나방들은 세상에서 제일 착한 흡혈귀라고 할 수 있어요. 필요한 만큼만 살짝 가져가고 전혀 해를 끼치지 않거든요. 이런 독특한 습관 때문에 나방이 더 신기하면서도 살짝 소름 돋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해그피쉬, 슬라임 방어 작전. 해그피쉬는 정말 독특하고 미끈미끈한 생물이야. 입은 딱딱한 판으로 덮여 있고 그 안에 조그만 이빨이 빼곡하게 나 있어. 이 녀크는 바다 밑바닥에 있는 죽은 동물이나 찌꺼기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먹이를 먹는 독특한 방식으로 밥을 먹는단다. 위험을 느끼면 해그피쉬는 특별한 점액을 뿜어내는데 이 점액은 물에 닿는 순간 순식간에 젤처럼 쫀득쫀득해져. 이 슬라임은 윤활유처럼 미끄러워서 해그피쉬가 쏜살같이 도망갈 수 있게 도와줘. 게다가 이 점액은 다른 물고기들의 아가미 주변에 잔뜩 달라붙어서 숨쉬기 어렵게 만들어버리기도 해. 그래서 해그피쉬는 이 슬라임을 자기 몸을 지키는 방패로도 쓰고 먹이를 잡는 도구로도 쓴다고 해. 진짜 만능이야. 이 슬라임이 얼마나 미끄러운지 2017년에 미국 오리건주에서 해그피쉬 실은 트럭이 전복됐을 때 소방관들이 도로를 청소하려고 물 5,000갤런, 약 19,000리터 이상을 쏟아부어야 했대. 해그피쉬 한 마리는 단 몇 분 만에 물 5갤런짜리, 약 19리터 양동이를 가득 채울 정도로 엄청난 양의 슬라임을 만들어낸단다. 이 놀라운 재능 덕분에 해그피쉬는 바다에서 제일 신기하고 매력적인 생물 중 하나야. 방울벌레, 화학 스프레이 방어. 작은 몸집에도 불구하고 방울벌레는 안에 넣어두는 것보다 밖으로 내보내는 게 낫다는 원리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놀라운 방어력을 가지고 있어요. 위험을 느끼면 몸속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뜨거운 열과 압력을 만들어내고 따뜻하면서도 살짝 자극적인 화학물질 스프레이를 뿜어냅니다. 이 혼합물에는 1,4-벤조키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여러 동물들의 눈과 호흡기를 따끔하게 만들 수 있어요. 방울벌레는 이 따뜻한 스프레이를 엉덩이 쪽에서 초당 약 500번 정도 빠르게 펄스처럼 쏘아내면서 자신은 다치지 않고 이협을 물리칩니다. 스프레이 노즐을 270도라는 넓은 각도로 자유롭게 돌릴 수 있어서 정밀하게 조준할 수 있어요. 정말 작지만 무시무시한 천연 방어 무기죠. 스프레이 온도는 물이 끓는 온도에 거의 가까운 섭씨 100도, 화씨로는 212도 정도까지 올라가요. 맞으면 마치 작은 생물이 뜨거운 김을 뿜으며 자극적인 안개를 뿜어내는 느낌이랍니다. 연속으로 여러 번 빠르게 발사할 수 있어서 마치 몸에 보호용 발사기가 달려있는 것처럼 곤충 중 가장 철저하게 준비된 녀석 중 하나예요. 자연은 정말 창의적인 방어법을 많이 숨기고 있죠. 스페인 늑갈래 도롱뇽, 스스로 몸을 찌르는 방어 방식이에요. 스페인 늑갈래 도렌뇽은 정말 독특하게 자기 몸을 방어해요. 위협을 느끼면 몸을 잔뜩 긴장시키고 갈비뼈를 바깥쪽으로 쑥 밀어내는데 이 갈비뼈가 피부를 뚫고 나와서 천연 스파이크처럼 변신한답니다. 이렇게 뾰족뾰족해진 갈비뼈 덕분에 먹히기 싫은 먹잇감이 되고 포식자들을 겁주어서 쫓아낼 수 있어요. 게다가 피부에서 하얀 우윳빛 독을 분비해서 방어를 한 겹 더 올려놓아요. 이 도롱뇽은 자기 독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이 방어를 쓴 다음에도 금방 회복된대요. 마치 힐링 능력이 있어서 잠깐 뼈를 무기로 쓰는 것 같죠. 많은 포식자들에게 이 뾰족한 가시랑독 조합은 너무 위험해요. 꼭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선인장을 먹으려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갈비뼈는 몇 번이고 뽑았다 넣었다 할 수 있어서 영구적인 상처 없이 계속 재사용할 수 있어요. 마치 자동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발톱 같지만 피부를 뚫고 나오는 갈비뼈라니 정말 대단하죠.